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대 실태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 대북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청년과 여성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백의종군하며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 사임을 표명한 것은 4일 한기총 홈페이지를 통해서입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 앞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한국교회 통합에 대한 생각을 전하며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급기야 이단성 시비로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명분으로 악용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 같은 현실에 통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며 뒤에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입장문을 내기 이틀 전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 등을 먼저 만나 그간 심사숙고한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표회장 사임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목사의 결단은 한국교회의 더 큰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본안 소송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온 한기총 한교연 통합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목사가 사의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한기총은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곽종훈 변호사 체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곽 직무대행은 이영훈 목사 측에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 임시총회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사회의 무관심 속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른들의 무자비한 학대에 목숨을 잃는 어린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지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촌이라 부르던 엄마의 내연남에게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5살 지호. 지호는 양쪽 다리와 오른쪽 팔, 눈 아랫뼈 등 전신이 골절되고 안구적출 수술까지 받아 평생 한쪽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25,873건으로 이 가운데 18,573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36명이나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의 증가는 늘어나는 이혼율과 함께 가족 구조 해체 현상이 심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매년 약 80% 이상을, 아동학대의 원인은 딱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다양한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교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내 아이 내 마음대로란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가족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고치려면 교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끔 해야 될 거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교회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현장 사역자를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피해 가정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와 전문 상담기관이 함께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향한 교회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통일, 대북 정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일은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통일 대북 협력, 국방 정책을 골고루 제시한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 안보 정책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66조 3항의 정신에 충실하고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등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계승과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 증오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남한 사회,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일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변함없이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법에도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어느 누가 하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계속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평케 한 자로 부름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증오와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 속에 후보들의 교육 정책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평가에 따르면 적어도 교육 정책에 대해선 후보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는데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홍현 앵커가 직접 정리해드립니다.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좀 더 전문적인 체제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나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교원 성과급 제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는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초등학생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반대,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사가 직무상 정치 중립을 지키는 건 유지하지만 그 외에 정치 기본권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는 유보 입장을,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사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교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교원 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에 대해 공통된 교육정책이 많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학원 휴무제도에 대한 엇갈린 의견은 아쉽다며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원 휴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 큰 고통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학원 심야 영업 부분, 또 휴일날 영업하는 부분들은 좀 범국민적인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좀 뚜렷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최소한 심야 그리고 휴일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 절대평가나 논술형 수능 도입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에 대해 후보들이 고심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팍팍한 노동 현장 속에서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근로자의 날 휴무지만 37%는 근무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고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의 출근 비율은 48%, 사원급은 44%가 출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장기간 구직 준비 중인 청년과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홍윤경 부장은 남성에 비해 만연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보고 여성 노동자들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국교회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설성호 목사는 학자금 대출과 약탈적 금융 마케팅으로 인해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돈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가 없었다. 교회들이 이 청년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적극적인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 좀 나서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구티비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보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의 활동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신규 후원처의 도움으로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코리안 리제보험이 미랄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날개를 후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코리안 리제보험은 협약을 통해 1년간 레슨비와 악기 수리비, 연주 비용 등 총 1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도 그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활동에 필요한 금액이랑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후원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기가 돼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코리안 리제보험의 후원으로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날개팀은 너무 감사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팀할 수 있게 됐잖아. 어때요? 좋아요. 꽃, 기뻐. 좋아요. 좋아요. 집. 날개는 장애인의 날을 앞둔 18일 연주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날개 꽃길만 걷자란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했었죠. 앞으로 날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주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봅니다. 혁오 밴드가 24일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엔 20대 청춘들의 방황하는 모습이 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죽 자켓이란 곡의 뮤직비디오에 십자가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혁오 밴드의 리드 보컬인 오혁은 크리스천이기도 하죠. 오혁은 앨범을 준비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슬럼프를 겪었다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6번 트랙의 제목은 지저스 리브드 이너 모텔룸인데요. 오혁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문구가 있는데,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호텔이 아닌 허름한 모텔에서 주무시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와 같은 제목을 짓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총 12곡이 수록된 혁오 밴드의 신곡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늦었습니다. 지금 후보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가 5월에 치러져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 맞춰 0509 장미 프로젝트가 기획된 것인데요. 영상 속 스타들은 별도의 출연료나 협찬 없이 투표 마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장미꽃을 든 채 촬영에 임했는데요. 스타들은 차기 대통령의 바라는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내용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바르게 볼 줄 알고 투명한 정책을 실천도 잘하고 포근하고 넓은 포용력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시청자 여러분도 후보들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정책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학원 휴일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화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로사 판정 기준인 주당 60시간 이상을 공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기독교 운동은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쉼이 보장돼야 한다며 학원 휴일 휴무제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교회 학교가 침체된 가장 큰 이유는 주일에도 학원을 가기 때문이라며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학원에 가는 것은 입시와 명문대 입학이 우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기독교 운동은 주요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학원 휴일 휴무제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3만여 탈북민의 마음을 모아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 탈북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불안한 북한 정권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통일의 대안 세력으로 결집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축사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탈북민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통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 회를 맞은 세계 탈북민 대회가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귀한 대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300명의 탈북민들은 제2회 세계 탈북민 대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통일이라는 성스러운 위협 달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 고유 영역인 정신노동까지 대체하는 시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인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다방면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편리한 일상이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간극을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미래 신앙인의 위치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교회들의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대한교회는 29일 어린이 축제를 열고 놀이동산과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축제에선 스페셜존과 버블쇼를 통해 놀이와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일 오전 10시 2017 교회학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다양한 공연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부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꿈을 먹고 살지오라는 주제로 어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만교회는 전통놀이 체험, 달고나 만들기 등 약 40여 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음악적 달란트가 있는 장애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음악 축제를 열어준 겁니다. 음악제에는 중창팀, 합창팀 등 총 11개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여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이번 음악제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이자 특별한 음악적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피에타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땅에 내려진 아들 예수를 어머니인 마리아가 끌어안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회화나 조각상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하는 모노드라마 피에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종교적 의미에서 성물한 상징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대현 연출가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씨앗이 됐는가에 집중했다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자교회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밥사랑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7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노숙인들을 섬겼습니다. 제자교회는 매년 노숙인과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퇴임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경과 논산 지역 교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기독교 성지 한마음 대축제가 강경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강경제일감리교회를 비롯해 강경침례교회, 강경성결교회, 병촌성결교회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경제일감리교회 윤석일 목사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신대학교 법인이사장에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 후임으로 신임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용대 이사장은 종교 다원주의와 이단, 동성애 문제로 신앙생활조차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개혁신학연구원과 미국 셰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광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사회부가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기후환경 대책 및 동성애 조장 반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청량리교회 송준인 목사는 한국 사회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피해를 우리들이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발제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우리나라가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연대 조직의 구심점이 되어 전 세계에 성결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군과 사단법인 영양기념사업회가 전남 강진군 영양생가 일원에서 강진문학제를 개최했습니다. 영양 김윤식 선생은 강진이 낳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 불립니다. 이번 문학제에선 제14회 영양시문학상 시상식도 열렸으며 수상자로는 오세영 시인이 당선됐습니다. 영양기념사업회장 김창한 집사는 은혜 가운데 행사를 마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 내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에 이어 유럽에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여름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테러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올해 9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최근 개헌 국민투표 가결로 사실상 술탄 대통령에 등극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가입 협상 지속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2005년 EU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 평의회가
터키를 인권 민주주의 감시국으로 강등해 EU 가입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는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보르네오 섬 남서부의 팔랑카라야입니다. 자카르타 내 인구 과밀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수도 이전을 검토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살해 및 성폭행 장면이 장시간 잇따라 게시돼 논란을 일으켰던 페이스북이 3,000명의 콘텐츠 조정자를 고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이 처음부터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7,000명의 직원을 가진 페이스북은 3,000명의 콘텐츠 조정자가 새로 투입될 경우 직원의 3분의 1가량이 콘텐츠 관리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